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 백재현 의원과 함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이 서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백재현 의원은 같은 점이 많습니다. 51년생으로 동갑내기 친구고 또 같이 칠선의 선출직 공직자로 일했습니다. 또 제가 부천시장으로 일할 때 바로 옆 동네 광명시 시장으로 같이 힘도 모으고 같이 경쟁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로서 같이 잘 놀고 같이 또 좋은 일 같이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정기국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안타깝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17일부터는 새로운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거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명갑의 백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은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은 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은혜영 의원님이 14대 국회에 계시고 저는 광명시 초대 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92년도 부산에서 선거에 패배를 하시고 93년에 여름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설립을 할 때 은혜영 의원님께서는 당시 이사로 참여를 하고 저는 초대 감사로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해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함께 만들어서 함께 추진해 갔던 일들이 기억이 새롭네요. 또 반갑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이 시간 아끼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백재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제20대 국회 4년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백재현은 30여 년 전 1991년 2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광명시 기초의원으로 그리고 1995년에 시작한 지방자치에서는 경기도 광역의원으로 이어 1998년, 2002년 민선 2기 3기는 광명시장으로 지난 2008년, 2012년, 2016년은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까지 총 7번의 선거에서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신 광명 시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고생해 준 여러 당원 동지, 고문님, 당직자, 시도의원, 자원봉사자, 보좌진 모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세월 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가족, 친지, 후원자 여러분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 그리고 지방 분권의 실현을 끊임없이 애쳐왔습니다. 광명 발전을 이루고 경기도,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야무진 꿈도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1997년 60여 년 만에 정권교체의 꿈을 정치 현장에서 이뤄보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무리상 전 국회의장과 함께 의회주의 실현을 위해 일해왔고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느낄 때는 당의 정책의장으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했던 것들이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세계에서는 7번째로 300 클럽의 조건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저출산 고령화, 빈부 격차, 남북 하역일 후진적 정치 시스템 개선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명만 하더라도 산동, 철산, 하안소하는 그런 데로 살만한 곳을 만들었지만 산서, 학원, 농가,
광명 지역은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이 숙제들을 후배 정치인들에게 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5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못한 일들 최후 일과까지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혹시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들, 서운함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도 용서와 화해를 구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명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애송하는 그동안의 내 의정활동의 나침반이자 내 인생의 답을 지어준 아버지의 시로 저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시는 제가 한글만 할 말씀만 곳에 붙여놓고 항상 제가 애송했던 시입니다. 이게 한 10대가 되기 전이죠. 간소한 생활로 고상한 사상을 길러내고 불면의 행복은 조그만 분수를 사랑한다. 듣고만 보는 건 말해야 할 때를 아는 듯이 참고만 쫓는 건 소원이 막힌데 풀릴 듯이 내 마음 모른데 차분히 나날이 밝아진다. 이런 시였습니다. 이 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깊이 명상해서 생각해봤고 정치를 끝나는 이 시점에도 이 시를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생각해봤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이 시와 함께 생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로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와주신 우리 연로진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재현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같이 7선 선출직 공직자로 일했는데 선거 경력은 저보다 화려하네요. 7전 7승이고 저는 9전 2패 7승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희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져왔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1992년 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이래 30년 가까이 선출직 공직자로 일했습니다. 부천시장으로 2차례, 국회의원으로 5차례 일해온 매 순간이 제게는 너무나 영광되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부천 시민과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원 동지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정치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할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의, 실력, 그리고 배려를 삶과 정치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학생 시절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30대에는 식품회사 풀무원을 창업하여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생은 정치인으로 일해왔습니다. 과정마다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순탄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특색 없던 도시 부천을 문화도시로 재창조했고 세계 최초로 버스 안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상용화, 실용화했습니다. 깨끗한 정치 실현과 국회 선진화법 제정 등 정치 개혁의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등 일하는 정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내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칭찬보다는 비판과 질책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하면 우리 정치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정치인에게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책임감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합니다만 그동안 뜻을 같이 해온 여러 동료, 후배 정치인들이 그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이면 제 나이가 70이 됩니다. 은퇴자 천만의 시대에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70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은 좀 느린 속도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시킨 위대한 국민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그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더불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백재현 의원이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동안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이런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여지는 분위기에 대해서 사실 항상 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물갈이를 통해서 우리 국회와 정치가 혁신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40% 이하의 물갈이가 안 돼 본 적이 없습니다. 툭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모양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5조에 보면 개원 집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열도록 돼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18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88일에 최장기 개원 지연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는 열어놓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국회법 57조에 보면 법안 소위 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감독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국회에 열려야 일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 걸 봐야 저 국회의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게을른지 부지런한지 알 거 아닙니까?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물갈이를 합니까? 저는 물갈이 이전에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최소한 법에 정한 회의 개최 규정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역량과 태도도 훨씬 더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어려운 집이 아까 물갈이론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거의 다 동의하면서 같은 뜻입니다만은 저는 물갈이한 게 물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고기만 바꿨을 뿐이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물을 바꿔지는 것이죠. 그게 고기만 바꿨다 해서 그 고기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혁해서 물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원과 함께하는 헌법을 고치자는 노력을 헌법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물을 바꾸는 거거든요. 80자 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헌법을 고치자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지만 그런 노력이 해외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게 돼야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 12년 차를 해보면서 느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